자, 우리 문학은 이번에 고전 소설부터 좀 빠르게 읽어볼 거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이렇게 뭐 슬퍼하지 마라, 여보 슬퍼하지 마라. 가난한 거는 뭐 어쩌겠냐 이러면서. 자, 우리 부부 좀 품이나 팔아서 살아가자 이랬어. 이제 이 품을 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여라고 이해해주면 돼. 일을 하여. 음. 그리고 여기에서 품을 파는 게 뭔지 몰라도 그 뒤에 뭐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 하는 것이 이제 온갖 품을 파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대. 근데 중요한 건 다음에 그러나라고 해서 그러나 역시 계속 사는 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가난은 나아지지 않았어. 음. 자,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뭐 새끼제비가 나오는 거지. 자, 어느 날 이제 제비 새끼가 이제 뚝 떨어져서 막 다쳤어. 그치? 그래서 제비 새끼 하나를 이제 흥부가 받아가지고 고쳐줍니다. 상한 다리를 감아주었다. 자, 이렇게.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대로 소생이 되어서 날아다니게 되니, 자, 날아갈 때 어땠다? 하직을 했대요. 제비는 갑니다. 이렇게 하직을 했대. 어. 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지. 자, 제비가 어디에 갔니? 제비 왕한테 갔어. 왕한테 가서, 자, 제비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너는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니? 이렇게, 궁금해.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어. 너는 어쩌다가 다쳤니? 이랬어.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흥부의 집에 어쩌다가 갔는데, 나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데 이제 흥부가 구조해줘서 이렇게 살았다. 나 그 은혜를 너무 갖고 싶다. 이래. 음. 자, 그래? 이러면서. 오케이. 내가 박씨 하나를 줄게. 너 이거 가지고 은혜 갚아라. 이랬어.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다음에 그 이듬해 3월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제비가 다 타국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의 제비는 이제 그 받은 그 박씨를 입에 물고, 이제 흥분의 집으로 온 거죠. 그쵸? 흥분의 집으로 오면서 뭐 여러저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넘는 듯, 뭐 넘는 듯, 뭐 이런 얘기. 자, 즉, 이 제비가 돌아오는 그 날아오는 모양새. 그 날아오는 모양새를 여기에서 좀 뭐 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제비를 아내가 먼저 봤습니다. 그죠? 아내가 먼저 보고 반겨, 여기에서. 어머, 무엇을 몰고 왔네? 이러면서 구경하오, 이래. 그래서 흥부가 나와서 봤어. 근데 좀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저걸 물고 오지? 그래서 이상해. 자, 그래서 이제 떨어뜨린 그 박씨를 보고 나니까 여기에 보은박이라고 해서 은혜를 갚는 박입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은 거죠. 그래서 뭐 잘 자라서 박 내통이 열렸다. 이렇게 된 거야.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추석날 아침인데 이제 계속 어때? 계속 이제 가난하잖아.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박 한 통을 따서 그 박 속이나 좀 먹자. 그러니까 그렇게 박 네 통이 열렸을 때만 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그냥 박이겠거니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좀 따서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우리 배고프니까 먹자 이랬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을 켰는데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나왔다? 청이 동자 한 쌍이 나왔다. 음. 웬 청색의 옷을 입은 그 동자님이 나왔대요. 그래서 왼손에는 약병, 오른손에는 뭔 쟁반, 막 이런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팔았어라, 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억만 양이 넘는 데잖아.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쓰세요라고 해서 억만 양이 넘는 무언가, 뭐, 진귀한 보물을 줬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통을 또 따는 거죠. 그쵸? 또 따가지고 톱질을 했더니 이번엔 뭐야? 세간사리가 막 나오게 된 거죠. 또 그 다음 통을 또 땄어. 그래서 또 켰어. 그랬더니 어때? 이번에는 그 속에서 막 순금이 쏟아져. 순금뿐이 아니라 그냥 온갖 이런 보석들이, 자, 온갖 보석들이 여기에서 다 쏟아지더래. 음. 자, 벌써 세 통을 다 이제 잘랐지, 그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통을 또 타니까 어때? 그 속에서는 목수들, 막 곡식들이 쏟아졌대. 그렇게 집도 지어주고 또 그 속에서 온갖 종들도 다 나오더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집에서 이제 잘 즐겁게 이제 여유롭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런 소문이 누구? 놀부 귀에까지 들어갔대. 음. 그러면서 "이놈이 도둑질을 해나 내가 뺏어와야지." 이랬대는 거야. "내가 반드시 빼앗아 올 거야." 자 이렇게 했대. 그래서 흑심을 먹었지. 그치. 뭐 욕심이라고도 좋고. 뭐 놀부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와 가지고 어땠다 그래? 와 가지고 막 다 처부수고 그랬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부가 들어오니까 "너 도둑질 얼마나 했어?" 막 이렇게 흥부를 막 추궁해. 자 추궁해. 뭐 오해를 해. 그치? 음. 자 그래서 흥부 우리 착한 흥부는 어때? 그 자세하게 솔직하게 다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놀부가 결국 "아 나 그러면 저 화초장을 하나 달라."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그 화초장을 "그럼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했는데도 뭐 기어이 스스로 짊어지고 그렇게 자기 집에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은 돌아와서 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다 이유를 알게 된 거니까 "아 우리도 그 부러진 제비 하나 만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랬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1 번 인물의 반복된 그 행위와 결과를 나열하여 극적인 답인 거 알겠어요? 여기서의 인물은 당연히 누구예요? 흥부고. 반복적 행위 뭐라고 해 줘야 돼? 이 박을 타는 것. 그치? 첫 번째 박을 막 타. 그랬더니 뭐가 나와? 또 두 번째 박을 막 타. 또는 뭐가 나와?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 결과가 나열되었다. 나머지 좀 볼 텐데 서술자가 작중인물 아닙니다. 서술자는 작중인물이 아니라 외부의 인물이었고 외부의 존재였습니다. 자 그다음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비현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현실성이 들어있는 거 맞니? 맞지. 일단 뭐 제비가 뭐 인사를 하고 뭐 제비왕이 나오고 또 그래서 이 박에서 이 온갖 뭐 금은보화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좀 비현실적인 얘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주인공의 영웅성이 부각이 되냐라고 하면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비현실성과 같은 이제 그러한 내용의 복을 받는지 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한다라고 하는 건 연결이 안 되고 자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것까지도 괜찮아. 자 이게 누구겠어? 좀 제비왕을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권위 있는 인물이 등장한 거 맞는데 인물 간의 갈등. 자 그 이전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꿈과 현실의 교차. 꿈이 아니었잖아 애초에. 자 넘어가자. 자 3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거 찾아라 이건데 자 보세요. 자 흥부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거 시작하는 지점에 나왔던 거 알죠? 그쵸? 그래서 그 품팔이 여러 품을 팔고 지낸 거. 자 이 온갖 노력. 품팔이. 자 박에서 목수들 나왔니? 그래서 흥부 부부를 위해서 집 지어준 거 맞니? 네. 자 흥부는 자기가 치료해 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챘죠. 그래서 그걸 매우 반겼니? 아니요. 의아하게 생각했지. 그쵸? 자 제비는 다리를 다친 사연을 제비 왕에게 말한 거 맞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고자 한 거 맞고. 음. 그리고 놀부 같은 경우에는 방문 전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그 연유를 우리 흥부가 다 말해줘서 알았잖아. 자, 그다음 31번의 선택지 바로 볼 텐데 보세요. 흥부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어. 그치? 그렇지만 여전히 참 살기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어때? 괜찮지? 그쵸? 그다음 흥부 집을 찾아간 놀부가 화초장을 스스로 짊어간 거 맞아? 맞지? 스스로 짊어지고 갔잖아. 그치? 그럼 그것에서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이 와 정말 대단했어. 멋져. 이럴 거야? 아니지. 자, 우린 이 지점에서 뭘 알아야 돼? 당연히. 자, 이렇게 그가 화초장까지 막 지가 막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도 막 그렇게 스스로 짊어지고 가. 즉, 이 놀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을 알 수 있잖아.
알겠죠? 자, 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서는 우리가 알아줘야 하는 그 캐릭터가 이 놀부는 '아 진짜 욕심이 많구나.' 뭐 이런 거죠. 음. 남을 믿지도 못하고 흥부가 갖다 준다고 했는데 막 그것도 안 줄까 봐 막 자기가 막 기어이 그거를. 그래서 욕심 많고 흥부를 못 믿고 뭐 이런 성격이 뭐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제비왕이 제비에게 준 박씨를 통해서 흥부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제비를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놀부의 성격, 이제 우리가 이 소설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 놀부의 성격, 캐릭터라고 해야죠. 여기에서 놀부의 캐릭터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 뭐냐? 여기. 자,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러니까 즉 자기 동생이 부자가 되면, 아이 뭐 좋아해야지. 자, 그런데 오히려 막 자기가 더 막 배 아파하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 고전시 관련해서 그 한 몇 문제만 볼게요. 자, 일단 시 내용 한번 보세요. 어, 이제 우리가 시를 지난주에 시작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좀 아쉽지만, 뭐 시 읽는 게 아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을 지어내라. 초려삼간은 초가집이야, 얘들아. 자, 10년을 내가 살아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초가집을 지었대. 그리고 나 한간이라고 했는데 이 간은 이제 칸으로 읽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칸, 그리고 다리 한 칸, 또 청풍 한 칸에게 맡겨두고라고 해서 이렇게 초려삼간은 애초에 세 칸짜리 초가집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초가집을 세 칸짜리 초가집 지어서 내가 한 칸 살고 또 달, 또 청풍 한 칸 그렇게 들어와 살라고 내가 맡겨둘 거래. 우린 그러면 여기에서 달하고 청풍은 화자가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화자가 너무나 좋게 여기는 그 친화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내 집이 작아서 다 찼잖아. 그래서 이 강사는 들어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 아,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둘러두고 봐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산까지 달, 청풍, 강산,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옆에 두고자 하는 그런 친화의 대상이고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연 친화적 태도의 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친화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였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연시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빠르게 읽어볼 거야. 자, 보세요. 처음에 아침이 됐어, 그치? 자, 아침이 됐구나. 비가 오고 나니까, 풀이 더 짙어졌습니다. 음. 아이, 그래. 뭐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이제 매는 대로 매리라 이래. 그래서 사실 이 일수 부분에서는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밭에 일하러 이제 가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자, 아침이 됐구나. 아, 이제 풀이 더 자랐겠구나. 그래, 뭐 정해진 일이니까 매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밭에 이제 일하러 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나타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삼두 부분을 우리가 싹 묶어서 모아놓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밭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일하는 모습이다. 일하는 중이다. 이러시면 돼요. 음. 자, 일하는 중이다. 음. 자, 이제 그다음에 사수인데 이제 땀도 떨어지고 뭐 햇빛은 계속 쬐이고 그러니까 어때? 바람이 불 때 이제 옷깃을 열고 휘파람을 또 잠깐 불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하다가 일하는 그 중에 잠시 좀 휴식을 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줬고 자, 그다음엔 어때? 이제 보리밥 뭐 콩잎나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밥을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내 밥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네 반찬 적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서로 함께 좀 배려해 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때? 농사 다, 이제 오늘 하루의 농사를 다 지었죠. 아이, 돌아가자. 호미 메고 돌아가자. 어디에서 뭐 노래도 들리네. 자, 이렇게 마지막 이 육수 부분에서는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일 끝난 후에 뭐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이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로 한번 오세요. 39번. 그 나를 활용해서 나가 좀 전에 읽은 이 연시조였는데 그 나를 활용해서 지금 뭐 영상실을 만든다 이랬어. 일단 뭐 답은 1번이었죠. 그 일소에서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이 농부의 모습을 보여줘. 밭을 가는 아니죠. 자, 알겠어요. 지금 오늘 하루도 이제 아침이 되었구나. 열심히 이제 하던 대로 농사 지어야지라고 해서 이 농사를 짓겠다는 이제 할 일을 하겠다는 농사 일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뭐 얘기해 주는 거야? 다짐을 얘기해 준 거거든. 아침이구나. 풀 많이 자랐겠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영상 실을 제작하려면 이제 밤사이에 그 아침이 된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밤사이에 이렇게 또 풀들 자란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뭐 이런 정도가 좋겠네. 지금 농기구 가지고 밭을 가는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자, 그다음 3수에서는 이렇게 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맞는 거고요. 4수에서는 이렇게 옷깃을 열고 중간에 바람 한 번 쐰다. 맞고.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 맞고. 해질 무렵에 이제 마을로 돌아오는 거 맞고. 아시겠죠? 음. 40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좀 고전시에 대한 좀 경험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요런 말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초려삼간이라고 하는 이 3칸짜리 초가집 같은 경우를 우리가 화자가 좀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런 설명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부터 들어가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서 이랬는데 중요한 건 강산이나 달이나 청풍이나 자, 이것과 모두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강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알겠죠?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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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유사한 의미입니다. 자, 강사는 옆에다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그건 내가 지금 방이 다 차서 그래. 다리, 청풍이 일단은 방 한 칸씩 들어와 차지했고, 강사는 내가 집이 작다 보니까 들어올 수 없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둘러두고라도 봐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결국 의미상 강산이나 다리나 청풍은 전부 다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자, 묵은 풀이 있는 밭은 화자가 일해야 하는 공간, 그쵸? 또, 요런 거, 음식 같은 거, 노동의 현장에서 먹는 좀 소박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아우, 노래도 들리고, 라는 지점에서 그 농부들의 어떤 그 좀 상쾌한 기분 같은 것, 이제 하루의 일 다 이제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서 좀 상쾌하게, 발걸음 너무 무겁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부들의 흥취를 느낄 수 있다, 맞아요. 자, 다는 안 볼 거고요.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시 부분인데, 이제 현대시 부분에서 요것도 이제 선택지 근거 범위 좀 찾아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그 43번에 그 가에서 수미상관이라고 했는데, 이 수미상관이란 거 어때? 시작과 끝에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시작을 했어. 자,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과 어때? 유사해? 아니죠. 전혀 다르게 끝났죠. 그래서 유사성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수미상관 틀렸지. 그 다음, 나에서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것도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려면 빠르게 서술어 봐줘야 하잖아. 그치? 서술어 보면 어때요?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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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니다. 옵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도 서류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것 알 수 있고. 자, 그다음 가는 나와 다르게 동일한 지금 나를 확인해서 알겠지만 나에서 어때요? 나에서 동일한 종교의 표현 사용한 거 알겠죠? 자, 가에서도 그런데 나에서도 동일한 종교의 표현 지속적으로 씁니다, 했거든요. 자, 알겠죠? 그래서 나와 달리란 말 할 수 없고, 그다음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 사용하는 거 맞거든요. 자, 일단 이따 확인해 보고요. 이 둘 다 후각적인 이미지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정지라고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정확하게 보자면 일단 가에서 괜찮고 나에서는 안 되거든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화자의 태도 변화, 중요한 건 태도 변화라는 말인데 이 태도 변화가 둘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중요한 말은 둘 다 태도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자, 그럼 일단 답이 역설적 표현이었으니까, 그치? 자,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없어요. 뭐 없는 건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그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지막. 자, 이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거다. 오잉. 자, 이건 내가 짓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다. 자,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렇지만 이 마지막 문장에는 무엇이 역설법이 드러나 있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길 바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내용인데,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에 어두운 방 안에, 자, 이거지. 자, 그럼, 기억은 화자가 자기를 막 성찰해보는, 들여다보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아니고, 자, 즉, 기억은 읽어보면 어때요? 이건 내가 일단 지금의 공간도 아니고, 어릴 때, 그치? 즉, 어릴 적에 내가 여기에서 막 아팠잖아. 그치? 그런데 아빠가 자, 나를 위해서 막 이제 무언가 약을 가져다 준 그런 공간이죠. 그래, 아니, 똑같이 썼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공간 자체는 무엇으로? 나에 대한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기억은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뭐 아버지인가 본데 여기서 이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 아니지. 응, 아시겠죠? 그래서 단절이란 표현 불가능하죠. 아빠가 돌아와서 나한테 약을 가져다 준 곳. 자, 그 다음에 이 니은 같은 게 이제 보면 어디야? 그냥 이곳입니다. 자, 니은은 그냥 이 세상 이렇게 돼. 이 세상에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당신의 옷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당신의 옷을 만드는 이 행위 자체가 결국 당신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쵸? 자, 이제 그렇게 끝나는 시인데, 결국 이 세상 자체는, 자, 그렇다면,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화자의 소망이 뭔데요? 자, 대상과의 만남이거든요. 자, 대상과의 만남을 소망하는데, 자, 그것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 니은은 초월적 공간 아니야. 일상의 공간이야, 얘들아. 일상적 삶의 공간입니다. 초월적 공간이 아니라. 아시겠죠? 음. 자, 넘어갈 거고요. 45번에 이제 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단독 문제로 만들었네. 그 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에 그 외로 읽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본 거 맞죠? 그럼 그런 것이 좀 시인의 성장 배경. 뭐 이거는 이제 위에 보기 읽어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눈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온 아빠 맞아요? 자, 그럼 그 사랑은 이 삭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따뜻한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그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 실제로 정말 그 눈이 내렸던 그 어린 시절을 막 떠올리게 된 거 맞죠. 그래서 이 반가운 그 옛날의 그 것, 즉 눈이 또 그 눈이 내렸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맞습니다. 잘 보면 이 서늘한 옷자락이 이렇게 현대인의 메마른 삶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이거 어떻게 돼? 자, 일단 여기에서 이 서늘한 옷자락을 가지고 있던 게 누구야? 아버지예요. 그쵸? 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인데, 그러면 이 서늘한 옷자락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버지의 무엇을? 사랑. 근데 왜 서늘한이라고 한 거야? 왜 서늘한 옷자락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니? 그렇게 차가운,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결국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약을 구해온 거잖아.
그러니까 막 약을 구해 가지고 왔는데 그 아빠의 옷이 막 그 차가워 가지고 밖에 얼마나 추운지 알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 나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줄 수 있거든. 그럼 이 서늘한 옷자락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지. 현대인의 메마른 인정이 뭐 메마른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